오늘은 이제 골격계 텐데 우리 한 가지 몸의 계통 시스템을 얘기하면은 바깥에서 들어가게 된 맨 안쪽에서 시작하면 첫 번째 골격계죠. 골격. 잘 아시겠지만 골은 뼈골자잖아요. 뼈를 이루고 있는 이런 거다 이런 거죠. 참 중요하죠. 우리 주변에 보면 제 주변에도 미끄럼 사고 이렇게 목욕탕에서 미끄러지든지 이렇게 막 낙상하든지 아니면 길 가다 발을 헛디뎌서 이렇게 다치는 경우 굉장히 많죠. 그래서 고관절이 보통 이제 연세 드셔서 고관절이 부러지거나 금이 가거나 하면은 뭐 거의 1년 안에 거의 한 3분의 1이 사망하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골격계죠. 예, 골격계에 대해서 뭐 저희도 이제 고객을 만나다 보면은 골격 뼈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관절이 아프다, 또는 뭐 손가락 관절이 굽었다, 허리가 굽었다, 또는 척추가 측만이 왔다, 뭐 이런 목이 잘 안 돌아간다, 이런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우리 사람이 이렇게 생활하면서 많이 쓰이게 되는 기본이 사실 이제 골격계죠. 그래서 조금 우리가 어떤 전체적으로 골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우리가 알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순서를 한번 만들어 갈까 합니다. 사람 몸에 뼈가 있잖아요. 뼈가 인체 성인 기준으로 뼈가 몇 개냐면 약 한 206개 정도 됩니다. 저희가 이 침술함 세부학을 배울 때 보니까 원래 사람이 태어날 때는 뼈가 208개입니다. 예, 더 많죠. 미추, 천추 쪽에 뼈가 2개가 더 있는데 이게 연골이 됐다가 나이가 들면은 뼈가 되면서 굳어서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훨씬 어린아이들이 유연한 이유가 이제 바로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성인 기준으로 했을 때 인체 뼈는 약 6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크게 나누면은 몸의 중심을 잡는 우리 골격, 축대를 쌓는다 그러죠. 축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그걸 우리가 축성 골격이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움직임을 담당하는 골격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부속 골격이죠. 나무를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나무가 이렇게 중심이 쫙 이렇게 있으면 격가지도 굵은 가지가 있고 아주 가는 가지가 있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 그래서 중심이 되는 골격이 한 80개 됩니다. 이렇게. 나머지가 이제 다 부속 골격이겠죠. 6개.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보면은 이제 뭐 우리가 두개골도 있고 머리뼈와 엉덩이뼈가 똑같아요. 22개. 22조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머리뼈 중에서는 움직이는 골격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악골. 이렇게, 여러분, 해보세요. 하면 움직이는 하악골이 있죠. 귀 밑에 이렇게 잡아보시면 하악골. 이것도 고장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핸드폰, 폴더폰 아시죠? 폴더폰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뭐 지금 기술이 워낙 좋아져서 그렇지만 옛날에 이 고장이 잘 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뼈가 주로 고장이 나는 쪽이 어디냐면은 이렇게 움직이는 쪽이 움직이는 근육쪽. 그래서 턱뼈 하악골. 머리뼈 중에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뼈. 여기도 고장이 잘 나죠. 이 고장나는 뭐 아마 다양하지만 어쨌든 그다음에 이제 척추 제일 중요한 게 척추죠. 척추가 몸을 지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척추가 엉덩이 꼬리까지만 나오죠. 아래는 척추가 없습니다. 신경다발이 신경이 누가 그러면은 엉덩이 꼬리뼈까지. 척추는 총 합쳐서 25개. 25개 중에 경추의 목뼈가 7개입니다. 목뼈 7개. 그래서 목뼈가 다쳐도 머리가 아플 수가 있고요. 허리가 아플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목뼈는 7개인데 어떻게 판단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머리를 숙이면은 등 아래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자리가 있습니다. 손으로 딱 잡히죠. 볼록 튀어나온 자리. 그 자리가 바로 7번 자리. 그 밑에가 경추입니다. 경추. 예, 대추혈. 가장 큰 대추. 그래서 목뼈가 7개, 그 다음에 흉추, 덩어리에 뼈가, 그 다음에 허리뼈가, 그 다음에 천추, 미추.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여기에 문제가 많이 생기죠. 경추도 문제가 오고, 흉추도 문제가 오고, 추도 문제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앞쪽으로 보면은 우리가 갈비뼈가 12상이 있다 그랬잖아요. 좌우에 12개. 2개가 있고, 왜 있느냐. 우리 심장 폐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바꿔 얘기하면 우리 뼈가 틀어지면은요. 장기가 다 틀어져요. 장기가 손상을 입기도 하고. 그래서 앞에 12상이 있는데 가운데 뼈가 있죠. 앞뼈 중에 가운데 뼈가 이제 흉골, 소위 말해서 복장뼈라 그래요. 옛날에 어른들이 아이고 복장 터지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로 이게 복장뼈입니다. 이 가운데 뼈가. 여기 우리가 간 청소할 때 여성분들 스트레스 많이 받거나 아니면 집에 화가 많은 분들 요 복장뼈 여기 지압을 해주면은 메타칸 드시고 여기를 손가락 2개를 딱 잡고 머리 쪽에 서서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눌러주시잖아요. 그럼 놀랍게도 여기 맺혔던 화가 이렇게 풀어져요. 그게 바로 이제 복장뼈 이렇게 보시면 돼요. 뼈가 어쨌든 우리 몸에는 206개 뼈들이 있는데 뼈의 기능은
우리가 대다수 알고는 계시지만 그래도 잠깐 터치하고 가면은 일단 우리 몸을 지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직립보행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 가능하게끔. 그래서 사람의 몸과 동물의 몸은 틀리지. 동물은 네 발로 이렇게 기어다니기 때문에 주로 보면은 이제 하지 근육 쪽이 발달돼 있고 사람은 이 척추 근육이 굉장히 발달돼 있죠. 그래서 척추가 만약에 일자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척추가 일자라고 한다면은 이 하중을 다 받아야 되니까 머리가 굉장히 무겁죠. 하중을 다 받아야 되니까 이 뼈에 무리가 많이 가겠죠. 그래서 이 하중을 분산하기 위해서 이게 S자로 이렇게 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크게 틀어져 있는 것이 목뼈, 경추와 그다음에 요추입니다. 요추도 안쪽으로 이렇게 경추도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잘못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렇게 자주 머리를 숙여서 뭘 본다든지 아니면은 앉을 때 등을 이렇게 말아서 앉는다든지 이러면은 뼈가 휘어요. 그러면 이제 거북목 이렇게 되는 거죠. 허리도 마찬가지로. 자, 그렇게 되면은 뼈의 문제가 아니고요. 장기의 손상이 옵니다. 예. 그래서 인체를 지지하고 직립보행 가능하게 하는 것이 뼈의 첫 번째 기능이고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를 보호합니다. 예, 두개골이 뇌 안에 뇌 골수나 뇌수, 우리 뇌를 보호하는 거겠죠. 당연히 이제 갈비뼈는 심장, 폐. 예, 저희가 갈비뼈 쪽, 이쪽 7번 갈비뼈 위쪽 심장이나 폐가 있는 쪽은 침을 할 때 직자를 하지 않습니다. 횡자를 합니다. 횡자 또는 사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하게 되면 바로 폐로 직자를 하게 되면 폐가 쪼그라들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척수, 등 쪽에 이렇게 뼈가 쭉 있으면은 밑축까지 이 척수가 있겠죠. 척추. 그래서 주에 보호하는 것이 두 번째 기능이다. 세 번째는 근육이 뼈에 다 붙어 있죠. 우리가 갈비를 뜯어 보면은 갈비뼈에 근육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근육은 늘 수축하거든요. 이렇게 수축 이완하잖아요. 이렇게 할 때 근육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뼈가 지렛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지뢰작용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지뢰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네 번째가 이제 조혈작용입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뼈는 단순하게 이렇게 막대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늘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평평골 같은 넓은 널빤지 같은 뼈들은 보면은 뼈 색깔이 하얗지 않고 불구스레합니다. 피가 다니는 거죠. 안쪽에. 뼈 내부의 골수에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동합니다. 그래서 조혈작용한다. 피를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피는 물론 가슴에 평평골도 있지만 제일 많이 만든 데가 고관절. 고관절이 그냥 피 공장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고관절이 부러지거나 금이 가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 조혈작용을 제대로 못해서 우리가 오래 살지 못하는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마지막 다섯 번째가 뼈는 무기질을 저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칼슘, 뼈에 칼슘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물론 칼슘이 뼈를 단단하게 하는 역할도 있지만은 뼈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창고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칼슘이나 인이나 마그네슘이나 이런 것들을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혈액으로 방출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족하거나 혈액으로 무한 방출이 되게 되면 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숭숭숭숭숭 구멍이 뚫히겠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무기질을 취하기 위해서 소뼈를 곤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소뼈를 우려내고 몇 번 우려내면 소뼈가 어떻든가요? 구멍이 숭숭 뚫렸죠. 예, 바로 이제 무기질이 다 빠져나간 거죠. 칼슘이나 뭐 이런 인이나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무기질을 저장하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뼈가 약해졌다는 것은 무기질이 많이 빠져나갔다. 뭐 이런 개념도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뼈는 수명이 있어요. 수명. 문제는 우리가 뭐 적혈구는 14일, 백혈구는 120일, 세포는 28일 주간으로 탈각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뼈도 수명이 있다는 거죠. 그럼 뼈가 겉보기에는 딱딱한 막대기 같지만은 이게 살아있는 조직이고 세포의 하나입니다. 이게. 그래서 또 뼈는 뼈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관절, 인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서로가 이제 시너지를 주는 거죠. 그래서 뼈하고 뼈를 만나는 부분이 있죠. 그걸 우리가 관절이라고 얘기합니다. 큰 관절을 고관절이라고 얘기하고 뼈와 뼈가 만나는 부분, 이 부위 매끄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려면은 중에서도 말랑한 뼈, 연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연골이 있어야 완충작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연골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게 굉장히 부드러워야 되니까 할레익이라는 윤활유 역할하는 기름이 또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뼈의 수명과 관계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인대가 뼈를 딱 잡고 있어야 되겠죠. 인대는 근육에도 속하지만은 어떤 의미에서 뼈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연계가 잘 돼 있는 그런 것 중에 하나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수명이 생리적인 수명이 있고 물리적인 수명이 있습니다. 예. 생리적인 수명은 그냥 다 뭐 사람의 그 뼈의 수명이 10년 이렇게 얘기하니까 같다고 보고 물리적인 수명은 개인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업이 앉아서 주로 하는 직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뼈에 무리가 갈 정도로 너무 많이 한쪽을 쓴다든지 이런 개인차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의 뼈는 10년에 완전히 한번 바뀝니다. 새로. 그러나 중간에도 뼈가 계속 재생이 되겠죠. 이걸 우리가 골개조라고 얘기합니다. 예, 리모델링이라 그래요. 그 리모델링 하는 거죠. 뼈를 리모델링 한다, 골개조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뼈를 계속 생성이 되고 파괴되고 하는데 가장 필요한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이제 파골세포, 조골세포는 많이 들어보셨죠. 파골세포는 오래되거나 손상된 뼈를 깔아내서 제거하는 겁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조골세포가 있죠. 조골세포는 파골세포가 다 깔아내고 없으면 그 자리에 새로운 뼈를 채워 넣는 거죠. 이래서 그럼 파골세포, 조골세포의 역할이 결국은 우리가 뼈를 재생하고 뼈 건강을 좋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죠. 근데 이제 핵심이 뭐냐? 나이가 들수록 파골세포는 속도가 엄청 줄고 파골세포 속도 늘어나고 조골세포는 그 기능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데 있죠. 그러면은 파괴는 빠르고 만들어내는 것이 늦어지니까 뼈가 부실하겠죠. 예, 뼈에 영양분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뼈의 기능이 좀 떨어진다든지 간극을 줄이는 것이 뼈 건강을 관리하는 핵심이다 보시면 돼요. 어쨌든 저희가 뭐 제품을 가지고 뭐 제품만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고객한테는 뼈 건강을 늘리는 핵심, 뭐 운동요법 이런 것도 가르쳐 주는 것도 하나의 우리가 관리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뼈 건강을 늘리는 핵심은 뭐 다 일반적으로 다 우리가 정의가 돼 있습니다. 예. 첫 번째가 이제 하중 운동이죠. 이렇게 누르는. 예. 만들어내는 사람이 울프라는 사람이라 울프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뼈 자체는 물리적으로 압박을 적당한 압박이겠지만 압박을 받을 때 더 튼튼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마른 체형의 분들 있죠. 몸무게가 안 나간 사람들은 뼈를 누르는 압력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골밀도가 낮고 위험합니다. 오히려 적당한 이 압력을 줬을 때 뼈는 강해진다. 이게 이제 수직 하중 운동, 그러면 울프의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추천하는 거는 걷는 겁니다. 걷는 거, 조깅, 가벼운 조깅, 줄넘기 같은 거 좋죠. 계단 오르기, 웨이트 트레이닝 이런 게 뼈 건강에 좋다. 수영도 많이 하시잖아요. 수영은 관절에는 좋은데 뼈에는 안 좋습니다. 예, 너무 재밌잖아요. 관절에는 무리가 안 가지만 우리가 많이 이렇게 뛰고 하면은 관절은 무리가 가지만 뼈에는 좋죠. 뼈 체중. 수영은 골밀도 강화 효과는 좀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제 당연히 이제 운동과 영양과 우리 휴식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근육할 때도 똑같습니다. 영양소 시너지가 있어요. 뼈에도. 대표적으로 뼈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칼슘이죠, 칼슘. 예, 이게 뼈의 원료입니다. 그래서 음식으로 치면은 뭐 멸치나 두부나 우유나. 그런데 칼슘에 대한 제가 이제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학회 포럼에서 먹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칼슘이 뼈의 주 무기질 성분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뼈를 강하게 만들고 틀림없지만 과연 그런 칼슘들이 우리가 먹는 칼슘들이 얼마나 인체에 영향을 끼칠까 하는 이 부분은 설왕설래가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칼슘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비타민 D가 있어요. 비타민 칼슘을 먹었을 때 우리가 위를 통해서 소장으로 가면은 소장에서 흡수되도록 만들어주는 소위 말하면 통행증을 발급해 주는 거예요. 그게 비타민 D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D는 햇볕으로 주로 많이 이제 저희가 쬐죠. 그래서 햇볕을 안 쬐면은 몸에 비타민 D가 부족하기 때문에 칼슘이 빠져나가기만 하고 채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햇볕을 안 보면 뼈가 약해지는 거죠. 마치 지하실에 그 나무를 지하실에 햇볕이 안 보이는데 갖다 놓으면은 시들시들하다가 죽는 것처럼 마찬가지죠. 햇볕도 걷다. 그럼 비타민 D를 햇볕을 못 보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보충제를 써야 된다. 비타민 D. 여기서 이제 중요한 요소 하나가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지용성인데 기름이잖아요. 비타민이지만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지용성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D를 우리가 먹는다고 해서 그게 활성화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우리 간에 있는 담즙의 기능이 비타민 D를 활성화를 시켜줘요. 결국은 뼈 건강도 결국은 우리가 영양적으로 얘기할 때는 소위 말하면 담즙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비타민 D도 있어야 되지만 비타민 D가 있다고 해서 담즙에 영양이 없으면은 비타민 D가 활성화가 안 된다. 자, 이게 이제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K, 마그네슘이 있습니다. 비타민 K과 마그네슘은 이미 이제 비타민 D가 흡수를 시켜줬잖아요. 혈액까지. 간까지 왔잖아요. 간까지 오면 혈액 속에서 칼슘을 뼈까지 데려다 주는 역할. 이제 중간 배달자 역할이죠. 그게 바로 비타민 K, 마그네슘입니다. 물론 비타민 K가 많아졌을 때는 혈전이 생기기도 하고
예, 부족하게 되면은 지혈작용이 안 되고 뭐 이런 역할도 있지만 이건 이제 우리 체내에서 조절을 합니다. 우리가 몸이 정상적이고 호르몬이 정상적인 것 같으면은 체내에서 이걸 조절을 한다. 그래서 비타민 K와 마그네슘이 부족했을 때는 칼슘이 뼈로 직접 안 갑니다. 이거 어디로 가냐면 중간에 돌다가 신장으로 빠져나가요. 또는 세포 속으로 스며들어요. 그러게 되면 석회가 끼든지 아니면 신장 결석, 뭐 요로 결석, 외래 그래서 칼슘이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비타민 K, 마그네슘이 주로 많이 들은 음식으로 보면은 뭐 낫또나 청국장, 예, 발효식품이죠. 발효식품들이 바로 이제 그걸 채워주는 영양소 시너지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당연히 이제 우리가 뼈에 있는 것을 도둑 맞는 걸 피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비타민 C 도둑이 뭡니까? 담배죠, 담배. 담배 한 깨피가 비타민 C 30cc를, 예. 그럼 하루에 한 갑을 피운다고 가정해 보세요. 엄청난 양을 몇천 cc를 없애는 거잖아요. 이렇게 도둑질을 하는 것이 우리 몸에 있다. 물론 스트레스 받는 거, 스트레스 과다하게 받아도요 뼈가 물러집니다. 골연화증이 생겨요. 뼈에 그만큼 이제 뭡니까 활성산소나 아니면 이 코티졸 호르몬 이런 것들이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이제 뼈 도둑은 어떤 거냐 과도한 나트륨 이거는 이제 우리가 칼슘을 소변으로 끌고 가잖아요. 나트륨이 너무 많았을 때. 예. 그다음에 이제 막 카페인, 알코올 여러분 너무 잘 아시고 이거는 카페인, 알코올은 뭐냐면 끌고 가는 게 아니고 뼈 흡수를 방해합니다. 예. 칼슘이 혈액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한다. 예. 카페인이나 알코올은. 그다음에 흡연이 가장 나쁘대요. 흡연은 조골세포를 바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세 가지를 유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뼈가 우리가 10년마다 이렇게 한 번씩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완전히 재생돼서 본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럼 나는 지금 뼈가 정상인지 지금 어떤지를 아마도 스스로가 봤을 때 내가 지금 뼈가 좀 약해졌다. 뼈라기보다는 관절 쪽을 주로 보겠죠. 뭐 손가락 관절이나 우리가 무릎 관절이나 발목이 시큰거린다. 그러면 안 좋아졌다. 이건 이제 관절의 문제고 뼈가 약해졌다 하는 것은 사실은 골밀도 검사를 하는 것이 사실 제일 정확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자가 진단을 좀 해보면 뼈 수명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침묵의 질환, 이것도 침묵의 질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가면 골밀도 검사하는 게 있어요. 덱사라고. 덱사를 하게 되면 골밀도 점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마이너스 뭐 1.0 이상, 보통 뭐 마이너스 1.0 이상 이렇게 하면 정상이다. 근데 마이너스 2.5 이상 되거나 3 이상 되면은 골다공증으로 진단을 합니다. 예, 골다공증. 그러니까 골밀도가 떨어져서 이제 다공이 이렇게 생겼다. 구멍이 많아졌다. 이런 얘기잖아요. 숭숭숭숭. 마치 소뼈를 우러내다가 보면은 골이 뻥뻥뻥뻥 뚫린 것처럼. 이유가 이제 아까 여러분 우리가 영양소 시너지를 못 줬다든지 아니면은 평소에 하중 운동, 뼈가 수직 하중 운동, 옆으로 보다도요. 수직 하중 운동을 해줘야 뼈가 강해지거든요. 예. 아니면은 뼈를 도둑 맞는 그런 우리가 생활 습관을 가졌다든지 여기도 보면 뭐 징그러울 정도로 예, 이렇잖아요. 그림에도 보면 골다공증이 있으면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이렇게 덱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알 수 있는 거 여러분 키를 한번 재보세요. 원장님 혹시 키가 줄었습니까? 그대로입니까? 저는 한 0.5cm 정도. 그렇습니까? 저는 키가 똑같아요. 예. 0.1cm도 안 줄었어요. 그럼 뼈가 엄청 건강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한 60대, 뭐 50대 후반 돼서 내가 젊었을 때보다 키가 보통 2cm, 한 3, 4cm 줄었다. 그러면 척추이죠, 척추. 척추뼈에 미세한 골절이 많이 생긴 겁니다. 이미 그렇게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키가 줍니다 실제로. 건강하고 절대적으로 영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실제로 어른들도 키가 클 수가 있어요. 그게 키가 크는 것이 아니고 뼈가 제자리를 잡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애들은 크는 거지만 그래서 뼈 건강은 30대까지를 주로 칩니다. 워싱턴 대학교의 윌리엄 팩 교수가 그 얘기하죠. 뼈 건강은 30대까지 얼마나 저축하느냐 여기 달려 있다는 거죠. 저축을 그때까지만 합니다. 그 다음부터 돈을 못 벌고 그 이후는 얼마나 까먹냐 여기 달려 있다. 30대까지는 얼마나 저축하느냐. 그 다음에 이후에는 얼마나 까먹냐에 따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규칙적인 보행, 충분한 영양 섭취 이런 걸 통해서 그 다음 뼈를 도둑 안 맞고 이런 걸 통해서 뼈 건강을 유지를 해 나가야 돼. 그래서 뼈는 우리 몸을 지탱하는 이 단순한 기둥이 아닙니다. 예. 그걸 쳐서 파괴와 재생, 아까 파골세포, 조골세포 얘기했잖아요. 파괴와 재생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뼈에도 이제 일종의 이제 유통기간과 전성기가 있다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우리가 성장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때까지는 골밀도가 급격히 상승합니다. 이때는 조골세포가 엄청 빠르고요. 파골세포가 속도가 느리고 그 초반부터 30대 초반이 우리가 골밀도 최대 골량 많다. 우리가 엘라스틴이라는 물질하고 비슷해요. 10대
초반이 피부가 탄력이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요. 여성들이 30대 초반이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탄력이 가장 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포에서 엘라스틴이 가장 많이 분비가 될 때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뼈도 어린 아이들은 뼈가 무르잖아요. 이게 이제 강해지면서 조골세포가 굉장히 강해지면서 최대 골량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30대 초반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30대 초반에 우리가 피크 본 매스라고 보통 하는데 그 피크에 도달한다. 그래서 평생 사용할 뼈 재축이 이때 다 결정됩니다. 그랬다가 이제 문제는 40대 이후 매년 1년에 약 한 0.10 골밀도가 자연스럽게 감소한다는 거죠. 감소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뼈도둑을 안 해야 되고 뭐 습관 이제 굉장히 필요한데 어쨌든 그냥 보편적으로 있어도 매년 왜 그러냐면은 이때는 이제 이미 조골세포가 파골세포를 못 따라가요.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예, 매년 0.5%에서 1%씩 감소한다. 그럼 1년이면 10 골밀도가 떨어진 거죠. 10년이면은 10년이면 떨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큰 겁니다. 근데 만약에 자주 눕거나 이렇게 직립보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옆으로 이렇게 누워 있거나 뭐 병원에 갑자기 입원을 했다든지 이렇게 되면 급격히 감소합니다. 이게 이제 문제고 그래서 뼈를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성의 경우는 갱년기가 있잖아요. 갱년기 여성들은 이 에스트로겐 분비가 줄어들죠. 그러면 골 흡수가 빨라집니다. 당연히 뼈가 녹는 과정이 굉장히 빨라지죠. 파골되는 과정이. 그래서 골밀도가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사실은 보면 그 골다공증이 심한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거는 호르몬하고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러저러한 이유로 그럼 현재 상태로 봤을 때 뼈가 약해져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럼 이 약해져 있는 뼈를 골다공증이 문제는 아닙니다. 골다공증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부러지는 거고 또 뼈가 굽는 겁니다. 칼슘 성분이 부족하고 무기질이 부족하다 보니까 뼈가 굽는 거죠. 그걸 우리가 골연화증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젊었을 때 어떤 문제로 인해서 올 수도 있어요. 고루병에서 이렇게 뼈가 굽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연세 드신 분들, 뭐 남자분도 여자분도 마찬가지, 여자분들이 훨씬 더 심하니까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약간 좌측 어깨가 처지고 우측 어깨가 처지고 앞으로 굽고 옆에서 보면 뒤로 굽고 그 다음에 또 심각한 거는 다리입니다. 다리를 보면은 오자다리. 예, 그 다음에 X자 다리. 뭐 이런 현상들이 엄청 많죠. 그런 분들은 사실은 지금 안 부러졌을 뿐이지 날받아 놓은 굉장히 다른 우리가 혈압도 중요하고 당뇨도 중요하지만은 뼈도 너무 중요합니다. 뼈는 그냥 전체가 한 번에 다 무너져 버린 건물로 생각을 해보세요. 건물 안에 뭐 어떤 것들이 있더라도 무너지면 그게 끝이니까. 그래서 자세를 바로 이렇게 세워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2번 자세 있잖아요. 이렇게 2번 자세가 이제 평상시에 우리가 생활 습관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소양인들이 주로 보면 이런 체질이 많습니다. 그 어떤 거냐면 이 가슴이 크신 분. 그러면 이 움츠려 들거든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이 폐가 열리질 않고 폐가 닫힙니다. 횡격막이 다 닫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이산화탄소 교환이 잘 안 되면서 만성 두통이 옵니다. 머리가 눈이 침침하고. 이게 반복적으로 되면 문제 되겠죠. 이 폐가 마치 폐 기흉처럼 폐 가슴에 이렇게 쭉 펴줘야 되거든요. 횡격막을. 예. 그래서 다음에 하겠지만 우리가 복식호흡 같은 것도 이제 너무 중요한데 이렇게 되면은 몸이 하여튼 이제 아프기 시작 여기저기 장기가. 이래서 여태까지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뭐 우리가 발효 효소부터 시작해서 장을 비우고 간을 청소하고 그다음에 혈관 청소를 하고 또 단백질을 통해서 근육을 키우고 다 이제 됐는데 마지막에 뼈에 관계되는 것만큼은 좀 집중적으로 뼈의 전문성을 가진 것 갈망했었는데 드디어 저희 엘라스에 보물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 4H 웰본 보이는 분이 이제 박사님입니다. 한의학 박사. 연세가 좀 드셨죠. 이분은 원래는 이 한의학을 하신 것이 아니고요. 그 펭귄표라는 그 돼지 농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컸죠. 과거에는 펭귄표 굉장히 유명했죠. 돼지 통조림 반국영기업입니다. 거기 농장장으로 계셨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돼지를 키우다 보면 돼지가 한참 클 때는요 하루에 한 2kg씩 큰대요. 뭐 사료를 주면 쭉쭉쭉쭉쭉. 그러면은 이게 성장 속도 대량 생산하고 빨리 생산을 하다 보니까 살을 빨리 찌우는 건 좋은데 이 다리 관절이 온다는 거죠. 관절, 류마티스성 관절. 이걸 이제 우리가 풍습통이라 그래서 이제 퇴행성 류마티스, 뭐 통풍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게 와서 돼지를 판매를 못하고 이거 땅에다 묻어버린대요. 그러면 굉장히 손해가 많죠. 그래서 그걸 연구하던 끝에 이분이 피가 있나
우리나라 고종 황제, 고종 황제의이셨던 황도현 선생의 증손자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가지고 있던 비방 이런 것들을 찾아서 풍수병을 고치다가 이제 제기동에 와서 한방병원을 20년간 하면서 옛날에 있던 그 비법을 찾아낸 거죠. 참 우리나라는 이게 좀 안타까운데 비방이 잘 안, 중국은 이 비방이 많이 전달돼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이 비방을 드디어 이제 찾아낸 겁니다. 비법을. 그 비법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법제에서 나옵니다. 법제. 예. 그래서 골다공증 특효, 속단, 뭐 이런 속단, 그 다음에 판토크린 이런 걸 가지고 법제해서 만드는데 이 제품은 그냥 건강식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장에서 건강식품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듯이 한 것이 아니고 법제를 해서 한약을 짓는 손수 다 수작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제품이 바로 이 사이치 웰본이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많이 알려져 있고 미국에도 이미 이제 판매가 미국 FDA 승인을 받았고요. 이 제품으로. 미국에서 붙인 이름이 사이치 웰본입니다. 그래서 이 많이 광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이치 웰본을 그대로 쓰기로 하고 현재 국내에는 한방병원에만 지금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개 한방병원에 공급이 되고 있고요. 한 포에 10g에서 표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한 12g 정도 들어간 한 포. 그게 포에 한방병원에서 160만 원에서 290만 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래도 아주 뭐 호가를 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인기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방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뭐 한 10여 군데 한다 그러면 그분들이 좀 이상할 수 있죠. 그러나 한 개 한방병원에서 이걸 취급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4H 웰본으로 나가는 건 아닙니다. 저희 그 포하고 똑같은데 무지로 나가요. 무지로 나가면은 한방병원에서 조제해서 판매하는 것. 야, 이런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어쨌든 이제 저희가 4H 웰본이라는 브랜드로 이 제품이 이제 출시가 될 텐데 출시 예정일은 아마 5월 10일, 5월 10일 정도 지금 예상하고 이미 제조는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제품은 어디에 좋냐? 뼈에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골다공증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골다공증이 있다고 해서 골다공증이 있어도 이 제품을 드시면은 뼈가 이제 우리가 행사 때 한번 초청해서 강연을 듣겠지만 이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케어를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박사님 말씀은 그래요. 복용을 하면은 1층 옥상에서 떨어져도 뼈가 안 부러진다. 3개월을 하면 3층에서 떨어져도 뼈가 안 부러진다. 뭐 그런 말씀. 6개월을 드시면 6층에서 떨어져도 뼈는 안 부러진대요. 그만큼 뼈에 강한. 그게 이제 파브렌코 박사, 러시아의 녹각에서 추출한 판토크린이라는 물질을 동물 실험을 했는데 테스트를 했다지 실제로. 돼지를 먹여놓고 위에서 떨어뜨렸을 때 이 뼈가 안 부러지는. 그래서 뼈에 대해서만큼 골다공증만큼은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그래서 3세 대신 어르신이 고관절이 부러졌는데 보통 고관절 부러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한 1년 이내에 연세 드신 분들은 많이 돌아가시거든요. 이 피가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3개월 만에 완치가 된 겁니다. 사례들은 사례담은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 제품은 원래 처음 출시할 때는요. 욕창 방지용으로 출시를 했었어요. 지금 요양병원 같은 데 가시면은 거동이 불편하고 해서 이제 오래 누워 계시는 분들이 문제가 뭐냐면 욕창이 생기잖아요. 욕창이 생기면 썩는 거죠. 옛날에는 욕창 걸리면 다 사망했습니다. 거의 조선시대 때 그 임금님들 뭐 왕족들 보면 욕창 걸리면 거의 사망이잖아요. 왜냐하면 욕창들은 피부가 괴사됐는데 문제는 여기에 혈액이 안 간다는 거죠. 피가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4H 웰본에 어떤 게 들어있냐면은 활혈제가 들어있습니다. 활혈제. 요거 비방입니다. 활혈제가 들어있어서 이 썩어있는 이 세포 속으로 피를 통과를 시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이거 복원을 시키거든요. 욕창 방지에는 정말 너무 좋다. 그래서 이 욕창 방지를 하다 보니까 어디에 또 효과 있냐면은 이 잘못 이제 얘기하다 보면 만병통치가 되는데 중풍 치매 예방이라고 여기도 돼 있거든요. 여기 나와 있죠. 왜 중풍 치매 예방이 되느냐? 뇌 속에 덩어리가 졌어. 염증이 생겨서 이렇게 중풍이 생기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 주변의 세포가 다 죽어나가요. 이렇게. 근데 이 활혈제라는 물질이 어떻게 하냐? 이거 뚫고 지나가서 이런 혈액을 통과시켜요. 이게 신문에 다 난 내용이니까. 그럼으로써 이 중풍 치매가 방지가 된다. 예방이 된다. 이런 얘기죠. 진짜 물질이 하나가 있고 아까 얘기한 뼈가 부러졌을 때는 어떻게 이어주느냐. 속단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속단이 이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뼈가 부러졌다. 인대가 끊어졌다. 그랬을 때 이어주는 거. 그게 속단이라는 물질을 그 법제를 하는 비방이 바로
그 황도연, 고종 황제에 의해주셨던 황도연 선생이 가지고 있는 비방이다. 그 다음 옛날에는 비방은 그냥 임금만 썼지 그냥 평민들한테는 내려오질 않았거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 요실금, 변실금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굉장한 시장으로 봅니다. 요실금, 변실금이 있으면 심하면 기저귀를 다 차죠. 그런데 이거는 중앙일보의 신문 자료를 보면 유아용 기저귀 시장이 6배래요. 요실금, 변실금 시장이. 어마어마한 시장이죠. 자, 이 기저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 불편도 하고 창피합니다. 자존감이 엄청 상합니다. 남편한테 그 지린내가 나서 창피해서 못 잔다 할 정도로 막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 기저귀를 찬다. 그 요실금, 변실금은 굉장히 빠른 시간에 전화가 들어요. 요실금, 변실금은 굉장히 빠른 시간에 해결이 됩니다. 일본은 이 기저귀 시장이 5조, 한국은 기저귀 시장이 1조 정도 된대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 들어갔냐면 메디톡스라는 제약회사, 상장회사에 들어가서 4g짜리를 12일 보통 먹으니까 요실금, 변실금들은 거의 효과가 있다. 해가지고 12일분을 이렇게 판매했던 기록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뼈니까 당연히 이제 관련이 있겠죠. 이제 이 연세 드신 분들은 당연히 뭐 우리가 이제 뼈가 부러지는 뭐 이런 것들, 뼈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하겠지만은 어린 아이들은 키 성장이 중요하잖아요. 키 성장이 중요한데 어린이 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걸 실험을 했더니 평균 7에서 8cm 이상, 많이 큰 친구들은 1년에 12cm 컸다는 거죠. 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안 큰 애가 다 없이 다 컸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아니 어린이는 성장판이 열렸으면 당연히 클 거 아니냐, 그거 먹고 컸다고 어떻게 보장하느냐, 그러면 또 할 말이 없죠. 결과치를 보니까. 그래서 성장판이 닫힌 12세 이상 한 300명을 했는데 3에서 4cm 이상 다 컸다는 거죠. 심지어는 외소증 환자, 난쟁이 있잖아요. 난쟁이도 3cm 이상 큰 사례들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키가 컸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성장판에 의해서 키가 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장 수지골 자체가 성장판이 되는 거잖아요. 그 성장판이 굳어진 게 연골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골도 재생이 가능하다. 그런 결론이거든요. 그럼 연골이 재생이 가능한 키가 이렇게, 그 다음에 척추가 굽었던 것이 이렇게 펴지니까 키가 준다. 그 말도 이제 맞는 거죠. 키가 큰다기보다 줄었던 것이 회복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조골세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었어. 이런 사례들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제품 자체가, 사이치 웰본 자체가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요. 우리가 간신비 폐신, 5장으로 쳤을 때 신장 기능을 좋게 합니다. 신장 기능. 자, 신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구체가 있고 신장에 크레아티닌 수치를 걸르는 네프린이라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신장에 피를 걸르죠, 거기서. 그런데 신장을 엄격히 만들면 정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우리가 정하면 딸미자에 풀 청자 들어가는 거잖아요. 정을 만드는 건데 정이 뭐냐? 남자 정액입니다. 여성은 생리혈이에요. 이 신장은 귀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난청은 귀의 문제가 아니고 대부분 신허증, 신음증에서 오거든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뼈가 물러집니다. 물러지고 뼈가 약해져요. 정을 만드는 기관이다. 그래서 파브랭코 박사가 사슴 한번 보세요. 사슴이 다리는 가늘지만 굉장히 강합니다. 뼈가. 그죠? 사슴이 한참 왕성할 때는 어디로 올라가냐? 이 뿔로 올라가는데요. 녹용이 성장하면 이제 녹각이 되겠죠. 이 녹용을 만들 때 테스트를 한 겁니다. 녹용을 만들 때 봤더니 신장에서 정을 안 만들더라는 거죠. 정축. 정액을 안 만들고 다 뼈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 녹용 뿔로. 그래서 이게 특별한 이런 관계가 있겠구나 하고 연구한 결과 보니까 신장 기능 자체가 강해야만 뼈가 강해진다. 그래서 골밀도, 성장 수지골, 그다음에 연골, 성장판 이런 것들이 다 신장 기능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에 성장하는 학생이 이어폰을 꽂고 다니면은 그러면 키 안 커. 너 그러면 정액 말라서 애 못 낳아. 그렇게 한마디 조언을 해주면은 다 뺍니다. 요즘은 귀에다 꽂질 않고 이렇게 이명 청궁 청회 여기다가 가쪽에다가 이렇게 자극을 줘서 듣게 하는 뭐 이렇게도 많이 하잖아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을 좋게 한다. 이 사이치 웰본은 잘못 얘기하면 만병통치 같은데, 왜냐하면 기능적으로 그게 다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칼슘을 먹잖아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이 칼슘이 아닙니다. 칼슘은 당연히 있겠지만 조골세포를 강하게 만들고 신장 기능을 정상화시키면서 그 다음에 뼈에 가서 판토크닌이라는 뼈 주성분, 축성골격을 이렇게 강하게 만드는데 기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럼 칼슘을 먹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도에 미국의 베데스다 대학교에서 나노칼슘이 뼈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포럼을 했습니다. 전 세계 관련된 교수들이. 그런데 사전에요, 1년 전에 각 나라에 1년 동안 나노칼슘, 나노칼슘을 아시죠? 아주 미세한 칼슘, 나노칼슘을 1년 동안 섭취 후에 얼마나 있는지를 레포트를 써서 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험을 제안한 거죠. 그런데 결론은 뭐냐? 모든 실험을 다 통합했을 때 결과는 얼마나 효과가 있었냐가 나왔다는 거죠. 놀라운 사실입니다. 없었다. 나노칼슘을 먹고 안 된다. 그럼 저희가 지금 먹는 칼슘제도요, 바이칼이라는 거거든요. 바이칼. 여러분 약국에서 드시던, 우리가 드시던, 이게 염산칼슘이냐 황산칼슘의 이 차이예요. 황산에서 추출하냐 뭐 염산에서 추출하냐 이 차이지만 결국은 원료는 뭐냐, 바이칼입니다. 조개 껍질 있죠. 조개 껍질. 미국에서 이 산더미처럼 들어오잖아요. 그 바이칼을 가지고 공장에 가서 분쇄를 했어. 밀가루 분쇄하듯이 분쇄했어. 또 추출하고 해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한 것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외려 그게 만약에 섭취를 많이 했는데, 장복을 했는데 뼈로 가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우리 몸에 석회가 낀다든지 요로결석이 생긴다든지 신장 결석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각종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겠죠. 자, 이런 문제가 있다. 외래 잘못 먹으면 배출에 더 심각하다. 그래서 또 이런 사례가 또 미국에 또 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정부 예산으로 36,000명 대상으로 해가지고 최고 질 좋은 칼슘을 1년간 무료 섭취하게 했습니다. 1년. 검사 결과 골다공증이 좋아진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36,000명 중에. 오히려 부작용으로 신장 요로결석 환자만 많아졌다. 자,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비타민 D나 또는 칼슘 K나 그다음에 마그네슘이나 뭐 이런 것들이 보조를 하고 호르몬이 역할하고 한다지만 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뼈를 좋게 하는 거 참 쉽지 않고,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다 O다리, X다리 뭐 굽어 있고 척추 측만이 돼 있고 다 거북목이 돼 있고 막 이렇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4H 웰본이다 하면 너무 과장된 것 같고, 지금 사례들이 너무 많고 6만 건 정도 됩니다. 이걸 드시고 좋아진 사례가. 그래서 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제가 한 달까지는 안 된 것 같은데요. 저희 어머님이 양쪽 무릎이 다 안 좋습니다. 그래서 걸음을 잘 못 걸었어요. 컨디션 좋은 날, 아주 좋은 날은 한 50m 이 정도 걷습니다. 보통은 이제 일어서서 화장실 겨우 이제 지팡이 짚고 겨우 갔다 오시고, 그런 정도. 운동한다고 해도 뭐 베란다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한 100m 걸으면 그 다음날 너무 힘들어서 관절이 아파서 붓고 막 이런 현상이 있죠. 그래서 제가 건강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좋다는 이 칼슘 제품, 관절 제품, 뭐 고관절 제품들을 많이 사다 드렸어요. 뭐 뉴질랜드 초록 홍합 한 1년 드셨고, 그 이외에도 뭐 MSM, 식이유황이 이제 통증을 없애고 또 나름 혈행을 좋게 하기 때문에 이것도 카나다에서 옵티 MSM을 그걸 사다가 계속 드리고, 또 뭐 일본 제품 조인트 케어도 드리고 많이 드렸는데 처음에는 좀 괜찮다 하더니 또 며칠 지나면 똑같대요. 아무 효과가 없어. 그래서 이제 침도 놔드리고 뭐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번에 웰본을 딱 갖다 드려 다 정리하고 웰본을 드시겠습니다. 메가요포로 드시겠어요. 아침 한 포, 저녁 한 포를 드시는 거를 한 번에 3포씩, 아침 3포, 점심 3포, 저녁 3포, 9포죠, 하루에. 9포를 드시게 했는데 2통을 갖다 드리니까 얼마 못 드시잖아요. 60포거든요. 저희는 이제 한방병원에서는 50포지만 저희는 60포가 들어갑니다. 한 달을 드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한 열흘 정도 드셨어요. 열흘 드셨는데 지난주 토요일이죠. 지난주 토요일 줌할 때입니다. 줌하기 한 5분 전에 전화가 오신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은 전화를 안 하시거든요. 평생 전화를 안 하십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고 전화를 받았더니 이거 다 떨어져 가는데 떨어지면 안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쭤봤더니 어떠냐 물어봤더니 어제, 그러니까 전화 받는 거제 금요일이죠. 지난주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어머님이 버스 정류장 한 정류장을 걸어오셨대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거는 이 뒤에 오금쟁이, 소위 말해서 위중이라는 자리가 땡기고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여기가 땡겨서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걸 괜찮대요. 그래서 제가 떨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또 가서 이제 박사님한테 가서 샘플링 값을 드리고 사서 또 갖다 드렸는데 어제 무릎이 너무 좋아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제가 웰본 시장이 아까 말씀드린 요실금, 변실금,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 키 성장, 그 다음에 뭐 제일 중요한 것이 또 이제 당연히 뼈 관절, 뭐 이 골다공증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쪽 시장에 정말 대한민국을 넘어서 시대에 정말 세계인의 건강을 살릴 수 있는 아마 귀한 제품이 되지 않을까, 그런 확신을 가집니다. 그래서 저도 나오기를 확수고대하고 있는데 수작업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비싸요. 원가 자체가 비쌉니다. 또 약을 다 법제해서 만든 다음에 48시간을 계속 달입니다. 이래 달여서 고로 만들어내거든요. 박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가족들이 총동원돼서 그래서 저는 바라건대 이걸 저희가 엘라스에서 정말 명품으로 잘 안착을 시켜서 박사님이 돌아가시기 전 비방도 저희가 좀 받았으면 좋겠다. 비법을. 박사님이 그 비법을 고종 황제에 있었던 황도현 선생님한테 그 비방을 찾아내는 데만 십몇 년이 걸렸대요. 그걸 잘 우리가 승화를 시켜서 정말 골격계, 이 뼈 건강, 이 관절 뭐 이런 통증 너무 많으니까 이런 분들을 우리가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멋진 제품으로 명품으로 저희가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가지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